제가 먼저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구하고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눈을 좀 감아 주셔야 됩니다. 다 눈을 좀 감아 주시겠습니까? 네. 좀 뜬금없긴 하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0년 후의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고 계시나요? 10년 후의 나의 모습,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 또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누구랑 살고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좀 상상이 되시나요? 자,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많은 걸 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인 25살 청년 손석호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15년 전에 나이가 25살이었고 광주에서 태어났고 25년 동안 광주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고 남들과 비슷한 유년기를 보내고 또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내고 제가 원하는 대학을 아쉽게도 낙방을 하고 소위 말하는 지방에 있는 광주에 있는 모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정말 그렇게 재미없는 삶을 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분들과 같이 대학 수업을 듣다가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한 권의 책을 추천을 해주십니다. 지금도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시인 류시화 님이 쓰신 하늘옷으로 떠난 여행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주셨고 제가 그 책을 구해서 읽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간략하게 그 책의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 당시 40대가 넘었던 시인이자 지은이인 류시화 님이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해서 인도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그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나이도 25밖에 안 됐고 뭐 하면서 사는 걸까? 이분은 이렇게 뭔가 결단을 내리면 바로 진행을 하는 분인데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책 한 권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었고요. 그러던 중 워킹 할리데이라고 하는 좋은 그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알아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갑자기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전 시간에는 남들 하는 것처럼 랭귀지 스쿨이라는 데서 영어 공부를 했었고 오후 시간에는 파트타이머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세차장을 비롯해서 유치원 그리고 펍 그리고 제가 원래 전공을 디자인을 했었는데 그래픽 디자인까지 그렇게 파트타이머로 일을 했었고 그렇게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년이 끝나갈 무렵에 그 당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운전을 좋아하는데요. 친구들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운전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 맡은 거 하고 준비를 해달라고 했어요. 25년 동안 살면서 처음으로 그 이상한 숫자를 한번 보게 됩니다. 톨게이트로 운전을 하고 나가는데 저희가 목적지를 하는 그곳이 1280km가 써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숫자를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작정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 12시간이 넘게 운전을 해도 이게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그렇게 좋아하던 저는 그날 이후로 운전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그 호주에서 했던 생활 그리고 여행을 했던 거에서 나름 열정과 에너지가 넘쳤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부모님의 권유로 인해서 원래 집에서 운영하시던 서점과 문구사를 이어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좌절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안정감 있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해서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학교 앞 서점에서 나름 이제 생활을 시작합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의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운영하는 그 서점과 문구사가 아파트 상가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파트가 재개발을 하게 됐고 이제 최소한 못해도 2년 또는 3년 동안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없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전화 한 통이 와요. 제가 호주에서 아르바이트로 PC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그 당시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가 지금 한국에 사업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왔는데 혹시 너 나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니?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든데 한번 좀 생각을 좀 하고 이따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짐을 싸서 그 다음날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서울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그리고 나서 1년 정도를 그 PC방 프랜차이즈하고 게임 주최하는 회사에서 디자인팀 디자이너로 근무를 했었고 또 열심히 성실히 근무한다고 해서 마케팅팀에서 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다가 그때 때마침 제가 그 연애를 하던 지금의 현재 와이프죠. 그래도 연애는 하고 살았습니다. 네. 그 친구가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요 근래에 인터넷에서 물건들을 사고 파는데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옥션이라고 하는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판대요. 거기에다가 물건을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게 쇼핑몰 바가지머리가 됐고 그 사이에 실패한 사업들도 많았었어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남성복 쇼핑몰도 했었고요. 또 블랙 라벨의 그 브랜드 의류도 했었고요. 그리고 유아복도 했었고 문구 펜시 디자인 회사도 해봤고 빈티지 가구 회사도 해봤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수업료 많이 내고 실패하면서 많이 좌절도 했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제 고향인 광주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은 지방시대거든요. 나비축제로 유명한 한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곳이기도 한데요. 제가 우연히 저희 와이프하고 그 한평을 방문했다가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카페를 방문하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손님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그 집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맛집으로 등극이 되어 있는 카페더라고요. 자매들이 운영하는 카페인데 본인들은 너무 빵을 좋아하고 디저트를 좋아하고 커피를 좋아하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곳에서 사 먹기만 하면 몸에 이상한 반응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매들이 의기투합해서 그럼 우리가 배워서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대박이 난 거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조그만 군 단위의 카페 장사가 되면 얼마나 되겠어. 만약 처음에 사업 계획서를 내고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명확한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었고 또 정직하게 본인들이 먹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최고의 장점이었던 것 같고 또 전라도 하면 우리가 보통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청정 지역. 뭔가 깨끗하고 뭔가 풍요롭고 맛있을 것 같고 아마 그런 게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잘 된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년 전 광주라는 울타리 그러니까 우물 안에 있던 제가 그 생활에 만족을 하고 안주를 했다면 지금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 당시 우연한 기회에 지구본을 보게 됐는데 지구본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 지구본에 과연 어디쯤에 있을까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작았고 또 그중에 절반 남쪽에 그리고 전라도 광주 그리고 남구 주월동 모모 아파트 몇 동 몇 호
저의 존재감은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자꾸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너처럼 성공할 수 있어? 그랬더니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맨날 입버릇처럼 아 죽겠어, 힘들어, 미치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자주 하는 친구들은 제가 지내보니까 잘된 친구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긍정적으로 웃고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뭔가 항상 기뻐하는 친구들은 다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공을 하려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모 창업 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나간 적이 있는데 저는 대학생들의 그 참신한 아이디어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지? 진짜 대단하다. 와, 나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어쩌면 저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됐는지 체크를 해봤더니 멈춰 있었어요. 좋은 아이디어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행을 안 하더라고요.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 누구나 좋은 생각들은 가지고 있으나 꼭 중요한 것은 체크를 하시고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을 좀 하셨으면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 인맥이 곧 돈맥이라고 제가 표기를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 나이 좀 됐을 것 같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에서 사극을 했어요. 상도라는 사극인데요. 드라마죠. 그 대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거상이었던 분이 장사를 처음 배울 때 스승님에게 질문을 받아요. 너는 장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임상옥 님은 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답이 있었어요. 저도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지만 제가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그 의미를 알게 됐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교수님 그리고 그 어떤 분들을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학창시절, 대학시절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 사회에 나와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제 주변 사람들입니다. 학창시절 주변에 있는 인맥들을, 인적 네트워크들을 너무 소홀히 다루지 마시고 소중히 다루셔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인맥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280km 그리고 1280km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과거에 서울에 한번 올라갈 때 280km 저에게는 굉장히 큰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친구들과 여행을 하면서 1280km라는 숫자를 경험을 하게 됐고 그 이후 280km는 저에게 굉장히 무의미할 정도로 작은 숫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은 제 사례와 같이 별것 아닌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워킹 할리데이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과 다른 큰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동안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마인드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뀐다고 하죠. 나를 새도 정말 기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꼭 학과를 내가 식품영양학과를 나오고 내가 디자인 파트를 나왔다고 해서 그곳으로 꼭 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여러분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주변의 선배 후배 시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지루한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 이따 더 자세한 얘기 질문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